국내에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두 개의 유튜브 채널을 애청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가슴속 깊이 충심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오늘은요, 차기 대권 후보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게 바란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 부활한 트럼프와 그리고 부활한 박근혜 이재용 평화특사 파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 올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측백나무 오일의 효과 효능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좋은 거는요, 염증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비염을 치료합니다. 비염을 치료한다는 얘기는 이 코의 내부와 연결되어 있는 이 인후부, 이 안에 비강이 있죠. 그 다음에 목, 인후부가 있고, 지금 목하고 가슴, 폐까지 다 연결된 이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면봉에다가 이 측백나무 오일을 묻혀서 깊숙이 PCR 검사 받듯이 이렇게 하면은요, 바로바로 그 예방이 됩니다. 예방이 되고요. 그 예방이 되면은 결국 뭐다? 코로나 같은 병에도 안 걸린다는 얘기죠. 자, 240ml 한 병을 구입하게 되시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이런 걸 하나 구입을 해서 이게 뭐냐면 지금 스포이드가 돼 있죠. 자,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쭉 짜서 요 정도를 더운 물에 타서 음용을 하시게 되면 혈액을 맑게 하고 특히나 고혈압, 당뇨병, 또 신장염 이런 데도 아주 좋은 효능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과장해서 얘기할 건 없고, 좌우지간에 많은 효능 효과가 있다. 뭐 감기, 천식, 비염, 뭐 지방간, 위염, 위궤양, 이질, 토열, 코피 방지 등등에도 좋고요. 또 무좀 치료에도 좋고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혈제다, 보혈제다, 수렴제다, 자연강장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서 이렇게 이 정도를 해서 물에 넣어서 혹은 뭐 커피에 타서 아니면 뭐 다른 뭐 홍차나 녹차 같은 데 타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 섞어서 드시게 되면 훨씬 목 넘기기가 좋겠죠.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피부병이나 가려움증 이런 거 있는 분들은요, 이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비누를 한번 사서 써보십시오. 굉장히 효능이 탁월합니다. 육모 기능이 있고 머리가 풍성해지고 흰 색깔의 머리가 검정색으로 바뀌는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어르신들 대상포진 이런 데도 발라드리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측백나무 오일에 대해서는 워낙에 뭐 좋아서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으면 써보기만 하시면 되고, 어떤 분처럼 저한테 송금을 하고 이 분명히 농협 계좌로 돼 있는데 농협으로 보내셔야 돼요. 제 동영상 밑에 전체 더보기를 버튼을 눌러보시면 밑에 쭉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구매할 때는요, 저 앞으로 보내지 마시고 농협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네,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무리 봐도 차기 대권은 이제 김문수 선배님한테로 갈 게 지금 뻔한데, 자, 그러면 이 차기 대권 후보가 되시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께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중동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특사로 보내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아마도 전 국민적인 환호와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지금은 뭐 이상한 상황이지만 곧 11월 5일이 지나면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비슷한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지금 현재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야, 공작관,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무슨 소리인가? 무슨 헛소리인가? 아마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뜻을 일개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의 일도 모르는데 한 달 후의 일을, 100일 후의 일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올해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언론의 보도와는 전혀 다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내에 전하는 내용들은 CNN, ABC, MBC, MSNBC,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것들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전혀 국민들께서는 몰라요. 라스무센 같은 통계조사가 여론을 어떻게 좀 파악하고 있는지도 얘기 안 하고 팍스뉴스에서 뭘 어떻게 조사해서 보도하고 있는지도 한국 언론 얘기를 안 해요. 당연하죠. 중국에 오는 언론사 특파원들이 중국어가 안 되는 것처럼 미국에 나가는 언론사 특파원들이 영어가 안 됩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가서 거기에 앉아갖고 백악관 직원들한테 질문하고 답변 듣고 이거 하는 우리나라 특파원 보시는 분 있으면 나와보세요. 미국에 오래도록 계시는 우리 제니 여사, 제니박 여사 말고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바로 공중파, 조중동 이런 특파원들의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올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데 지금 9월 10일이 되면은 디베이트, 토론회가 열리겠죠. 물론 카말라 해리스는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왜? 토론회 하면은 모든 마각이 다 드러납니다.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이고 대통령으로서 과연 국가를 통치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 분명히 백일화에 드러나게 되거든요. 아마도 정상적으로 9월 10일 날 노트 없이 여기 옆에 그 글자 올라온 프롬프트 이런 거 없이 한다면 아마 카말라 해리스는 모든 마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지금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트럼프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죽여 없애는 겁니다. 즉 암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글이나 딴 데 가서 도널드 트럼프 assassination attempt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라고.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는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도널드 트럼프의 암살 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단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오직 우편 투표라든지 이런 그 조작된 선거 방식, 부정불법의 선거 방식,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를 제거해버린 암살, 이러한 변수 이외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100% 다음번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저는 암살이나 조작, 부정, 불법 선거가 있지 않고서는 100%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은 확실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3일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버틀러 유세 현장에서 하마터면 총을 맞고 죽을 뻔했죠. 그런데 지금 FBI가 모든 과정을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경호원도 아니고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하는 국토안보부 직원들, 즉 SS, Secret Service, 비밀 경호국 훈련을 받지 않은 그런 초짜들이 그 버틀러 현장에서 대통령 뒤에 숨고 하면서 어떻게 이러면서 외치는 소리를 우리는 이미 다 듣고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유세 도중에서 총격을 받고 죽을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자,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꾸 사람들은 지금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도널드 트럼프가 바로 미국을 구해줄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자유와 정의를 원상 회복시키고 구원을 해주는 큰 역할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은 돈을 갖고선 도널드 트럼프가 건방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는요, 이번에 총격 사건을 겪고 나서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라고 마치 무슨 기독교인들의 신앙 간증 고백을 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70대의 원숙함과 노련함, 그리고 경륜을 지금 국민들 앞에서 마음껏 뿜어내고 있죠. 국민 여러분, 한번 영어가 조금이라도 되신 분들은 팍스 뉴스 채널 같은 거, 아니면 뉴스맥스 채널, 아니면 브라이트바트 이런 채널 틀어놓고 트럼프가 직접 연설하는 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초등학교 영어 수준밖에 안 되죠, 저는. 네? 전 영어를 잘 못하니까. 초등학교 수준인데도요, 제가 그 영어가 들려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 수준 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널드 트럼프의 아주 파워풀한 국민을 갖다가 감동시키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말하는 그 미래의 곧 있을 미국 대통령의 그 연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요. 자, 그러니까 미국의 특별한 프로테스탄트, 에벤젤리스트라 그러죠. 이 기독교 신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야말로 하늘이 보내준 사람이다. 이런 지금 믿음과 그런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미국이라는 곳이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믿음과 신뢰와 신용을 잃어버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역시 미국의 군산복합체 그리고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기획한 기획작품이라는 이야기들이 벌써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말이 근거 없는 소문에 불과할까요? 과연 그럴까요? 이미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상당 부분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하면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국제사회에서 이제 미국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이거 합시다 라고 하면요, 아무도 어느 나라도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피한 모습을 지난 3년을 뒤돌아보십시오. 아프간에서 그야말로 무참하게 퇴각을 한 미군의 모습, 수억 달러, 수십억 달러대라는 최고급의 고가 군사 장비를 거기에 비행기, 아파치 헬기, 탱크, 장갑차, 탄약, 총기류, 대포, 이를 셀 수도 없죠. 험비같이 좋은 자동차도. 그러니 앞으로 미국이 뭘 한다 하면은 쟤네들이 진짜 우리를 지켜줄까? 응? 그래서 지금은요,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이미 쇠약한 노인네처럼 약해져 버렸습니다. 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예전 같으면 그냥 한 방에 잠을 재웠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분쟁을 멈출 수 있게 하는 힘이 현재는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완전히 미국을 망가뜨리는 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미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어쩌면 저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어쩌면은 미국이 별다른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굴까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회장입니다. 한국 내에 암약하고 있는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에게 각종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죠.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은 박근혜, 이재용 두 사람의 억울함을, 원통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누명을 씌웠던 한국의 여당과 야당의 정치 세력들이 지금 현재 동반 몰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반 추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위협을 했던 중국과 북한 괴뢰 집단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주의 독재 세력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전 인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봉사하고 그들을 돌봐야 하는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도래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특사로 보내서 평화와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고 파괴된 그들의 국토를 회복시켜 줄 필요가 대단히 높다 하겠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둘 다 전쟁 수행 능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전쟁을 더 이상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상실된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추고 싶어도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이 우크라이나에 끊임없이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면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한 이제는 중동 전역으로 전쟁의 불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선량한 일반 국민들만 목숨을 잃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참상을 겪어보아서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을 평화 특사로 보내서 즉각적으로 전쟁을 멈추도록 호소하고 그들에게 인도적인 지원을 해주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선 왕조의 폭압과 폭정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인구의 약 40%가 노비였습니다. 그러나 자국민을 노예로 사고 팔았다는 사실을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치지조차도 않고 있습니다. 조선왕조 518년 내내 우상숭배, 제사 지낸다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몰랐었고 그 결과 나라가 망해서 일본 식민지도 36년 동안 해보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에서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이 되었고 나서 3년 동안 1948년 8월 15일까지 3년 동안 소련 공산주의자들과 치열하게 싸웠고 48년 8월 15일에 개인의 자유가 존중받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소련,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들의 침략으로 전 국토가 부서지는 한국 전쟁을 겪고도 보았습니다. 그 뒤에 미국과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제2의 한국 전쟁을 북한이 준비를 하자 이승만 대통령이 마련해 놓은 경제 성장의 토대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전 국민이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여
산업화를 이룩하고 마침내 민주화도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교육받지도 못하였고 또한 자녀들에게도 올바르게 교육시키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틈을 공산주의 전체주의를 추종하는 독재 세력들이 자유와 빠진 가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국민들에게 속여 권력을 찬탈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은 억울하게도 희생양이 되었지만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네타냐후 등의 지도자를 만나 전쟁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고 요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평화와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면 전쟁은 즉각적으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 또 분쟁 지역에 한국군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파견하여 전쟁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분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철모 하나 만들지 못하던 나라, 총알 하나 만들지 못하던 나라에서 첨단 전투기, 잠수함, 전차, 자주포를 수출하는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착실하게 노력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모든 노하우를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전파한다면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지역에서 금방 희망의 새싹이 움트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물건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평화와 번영을 수출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수출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산 무기를 구매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주문을 받고 납품하지 못한 금액이 100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수주 잔고가 1000조 원을 넘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기는 한번 구매하게 되면 향후 50년간 부품 공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최초 구매 비용의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0배의 부품 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방산 제품 수주 잔고가 1000조 원을 돌파하게 되면 향후 50년 동안 최소 5000조 원, 많게는 1경 원에 달하는 금액이 방위 산업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방산 수출이 되면 원전, 건설, 공산품, 문화 콘텐츠, 관광 상품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출됩니다. 현재도 한국산 원전, 고속철도 시스템, 선박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들고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대한민국 전역에서 돈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 세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등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인구 수의 감소로 전국에서 폐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를 6.25 전쟁 박물관으로 만들고 각 지역에서 6.25 전쟁과 관련된 전투 및 사연들을 전시하여 후세대들을 교육시켜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박물관, 부국강병박물관, 이승만 박물관, 박정희 박물관, 산업화 박물관 등을 만들어 후세들에게 조부모와 부모 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으라고 교육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종북 주사파 세력들에게 빼앗겨버린 것은 자녀들에게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의 위대함과 희생, 헌신, 눈물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버릇없는 젊은이들, 공산주의가 변신한 페미니즘과 동성애 등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국과정과 산업화 과정을 드라마, 영화, 뮤지컬, 만화 등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수출해야만 합니다. 6.25 전쟁 참상을 드라마로, 영화로 만들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한다면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6.25 박물관으로 변신한 전국의 폐교들은 각 지역의 문화 관광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각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니 굳이 일자리를 위해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도시로 몰려들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즉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을 윤석열 정권에서 해야 하겠습니다만 국민들은 더 이상의 기대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이제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이것을 실천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보다 빠른 시기에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도 전망이 됩니다. 노동부 장관을 하였으니 노동자인 농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망가진 나라를 다시 바로잡는 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때가 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물인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하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도 더운 여름날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